이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면은 우리 여태까지 이제 OPA도 그렇고 NPM도 그렇고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에 NPM은 뭐야?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 노하우나 경영 테크닉을 정부에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의 가치까지도 도입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지, 그지? 그걸 전면 부정해.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정부는 기업이 아니니까. 정부는 기업이 아니니까.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정부의 가치로 채택되어서 안 된다는 거야. 완전히 발상의 완전히 전환이지, 그지? 완전 발상이 전환이지, 그지? 그리고 그러면 신공공 서비스가 지향하는 가치는 뭐냐? 신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민주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런 기업적 가치가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채택해야 된다. 이거. 왜냐? 민주적 통치 체제에서는 민주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민주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가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지, 그지? 주장이. 그러면 그 민주적 가치는 어떤 게 있느냐? 크게 얘기하면 시민정신. 이제 영어로는 citizenship이라고 그러는데 citizenship. 이걸 이제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어. 시민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citizenship이면 시민 정신, 시민 의식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틀려. 문맥에 따라서 시민 정신, 시민 의식,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공동체, 공익 이런 것들이 민주적 가치야. 민주적 가치. 정부는 다시 말해서 정부는 시민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공동체를 중시해야 된다.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공익 이런 것이 다 민주적 가치야. 민주주의, 민주적 가치.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OPA나 NPM은 이런 걸 그다지 중요하지 여기 않지, 그지?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 공익,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 정신, 시민 정신이 이 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시민들 간에 시민 정신, 시민 정신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다음에 공동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공공 서비스는 근본적인 가치 전환을 요구해. 가치적. 가치 전환을 요구해. 기업적 가치에서 민주적 가치로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 뭐 이렇게 점증적인 가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펀더먼털한 가치의 재전환을 요구해. 그 정부가 왜 정부의 역할이 뭐냐,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신공공 관리로는 개인의 선택을 촉진시켜서 개인의 촉진시킨다는 것은 용이하게 만든다라는 거. 개인의 선택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개인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치? 선택권을 제공한다 그랬지. 다양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정부가 그에 걸맞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 그지? 그런데 이 신공공 NPS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개인의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공익을 도출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 이거. 공익이다. 공익을 이끌어내서 도출한다. 공익이 뭔지를 갖다가 이끌어내서 그걸 실현하는 데 있다. 공익을 규정하고 그렇게 규정된 공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역할은 공익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공익이 지배하는, 공익이 중심이 되는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공익이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데 있다. 정부가. 여기서 공익이라는 것은 MPS가 정의하는 공익은 우리가 이제 공익 파트에 대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할애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지난번에 얼핏 지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신공공 관리로는 공익을 뭐로 규정한다고 그랬지? 사익의 합계라고 규정해요. 그지? 합계. 사익의 합계. 그러니까 사익으로부터 파생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집합적이고 공유된 의미의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이익으로 규정해요. 영어로는 collective and shared notion of public interest.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익이라는 거야. 공통된 이익이 있다 이거. 그냥 사익을 이렇게 합쳐놓은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그 공통된 이익, 공유하는 이익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신공공 서비스는 이런 이익이 있고 이렇게 각계 사익이 있다 그러잖아. 이거 합쳐놓은 게 공익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MPS는 이들 이익 간에 공통 분모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 공통된 부분의 이익이 바로 공익이다. 알겠어?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저게 collective, 집합적이고 and shared, 공유된 노션이라는 것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집합적이고 공유된 의미의 사회 구성원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익. 공통 분모는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이익이라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이제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뭐? 공익을 도출해내서 그럼 그 이익이 뭐냐 이거죠. 공통된 이익이 뭐냐. 그걸 이끌어내서 그걸 실현하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거.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갖다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끌어내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공익은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일방적으로 이게 공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광범위한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공익이라는 것은 도출돼야 된다. 전통적 행정에서는 공익이 뭐지? 뭐가 공익이지? OPA에서는 공익이 뭐니? 다 까먹었어? 정책과 법은 뭐라 그랬어?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랬지. 그지? Public will. 선출직 공직자가 제정하는 법과 정책은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은 뭐냐?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거라 그랬어. 임명직 공직자는 그것을 집행하는 거라 그랬어. 그지? 네? 거기서 국민의 의지가 공익이야. 퍼블릭 윌이 공익이야. 그지? 국민의 의지. 그러면 국민의 의지를 규정하는 사람은 누구니? 선출직 공직자가 규정하는 거야. 선출직 공직자. 그러면 NPM에서는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에 기껏 해봤자 사익의 합계다 이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우는데 공익이라는 거 없다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 근본적으로. 공익은 없다. 공익은 불필요한 존재다.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 한껏 양보해서 공익을 규정하라고 얘기하면은 사익의 합계라고 규정하겠다 이거야.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직 공직자가 일방적으로 NPM에서는 OPA에서는 공익이라는 것을 선출직 공직자가 규정을 해. 그지? 그다음에 NPM에서는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의 합계니까 누가 규정하는 거냐? 누가 규정하는 거야? 공익을? 개인이 규정하는 거 아니야? 개인이 규정하는 거 아니야? 개인이 공익의 사익의 합계 아니야? 사익은 누가 규정하지? 개인이 규정하는 거지. 이익이 된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이것이 개인의 이익이 되겠다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개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서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자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는 누구지? 공직자지. 그지? 그 선택권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지? 그지?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이것이 개인의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직자가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임명직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는 거지. 그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NPM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익도 선출직 공직자가 규정한다고 볼 수도 있어. 임명직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대안을 자기네들이 마련하거든. 물론 개인한테 의견을 물어봐봐. 당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권을 주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그렇지만 최종 결정하는 거는 임명직 공직자야. 퍼블릭 엔트리프리너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이거는 좀 어거지에 가까웠지만은 누가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임명직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그것이 개인의 이익이 합쳐져 가지고 공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을 임명직 공직자가 규정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많은 이건 논리적 비약은 좀 있어.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선생님이 좀 어거지를 썼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PS는 선출직 공직자도 아니고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시민들이 광범위한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공익을 도출한다는 거. 여기서 대화라는 거는 수기라는 단어는 뭔지 알아? 대화는 다이얼로그, 수기는 deliberation. 여러분들 수기 민주주의 들었지? 네? 그 수기야. 수기. 이걸 갖다 심의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어. 심의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대화와 수기, 머리를 맞대고 서로 깊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다라는 거. 수기와 대화를 통해서 도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MPS에서는 공익을 도출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 공익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공익이라는 것은 공유되고 집합적 의미의 사회 구성원 데 널리 공유된 집합적 의미의 이익이라는 거. 단순한 사익의 합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런 집합적 이익, 공통된 이익이 뭐냐, 여러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익이 뭐냐, 이걸 갖다가 규정하는 데 있어서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이익을 끌어낸다라는 거. 정부의 역할이나 뭐 공직자의 역할이나 비슷한 건데, 그래도 약간 좀 구분시켜서 얘기하면 이게 정부의 역할, 공직자의 역할 이렇게 섞어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또 여기 이걸 갖다가 또 정부의 역할 이렇게 다뤄놓으면 또 굉장히 좀 어색해. 정부의 역할은 공익을 표출하고 공익을 구현하는 거, 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익을 도출하는 사람들은 공익을 도출하는 사람들의 누구지? 시민이지. 시민이야. 시민이 주체가 돼서 공익을 갖다 도출해내는 거. 근데 그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그냥 옆에서 수수방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을 도와줘. 시민들이. 그게 공직자의 역할이야. 시민들이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이익을 도출하는데 공익을 도출하는 주체는 시민들이고, 근데 그 도출하는 과정을 공직자가 옆에서 보조해 준다고, 도와준다고. 시민들한테 서빙해줘. 서빙의 뜻이 그거야. 여기서 서빙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야. 도우미의 역할. 서버의 역할. 그래,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직자의 역할을 갖다가 한 몇 가지로 그걸 갖다가 분리시켜서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공직자는 정치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논의할 정책 논의의 장을 우선 만들어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그 정책 논의의 장을 갖다가 공론장, 이렇게 공론장. 영어로는 Forums for Public Dialogue. Forums for Public Dialogue. 공적 논의를 위한 포럼이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공론장이라고 표현해. 공론장을 형성해 준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공론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기탄 없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야. 아고라 같은 데야. 아고라 같은 데. 공론장을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그 공직자가 도우미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그 공론장에
이끌어내서 참여하게 만들어. 참여를 북돋아주는 역할. 첫 번째, 공론장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참여를 자극하고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참여하게 만들어.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민들조차도 자꾸만 자극해서 참여해달라, 이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참여한 시민들이 폭넓은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통된 이걸 발견하도록 헬핑한다 이거. 서빙한다 이거. 도와주는 역할. 그다음에 네 번째 역할은 이 해결책이 이제 시민들이 만드는 해결책 있지.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 문제. 정치 공동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다음에 해결책의 내용과 해결책이 모색되는 과정이 민주적 규범에 따라서 민주적 규범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역할이야. 뒤에 이제 민주적 규범과 다양하고 복잡한 책임성의 요구 조건을 균형적으로 충족시키도록 도움을 준다. 이 뒤에 부분에 여러분들 책임성 파트에 가서 다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생략해도 돼. 앞에 부분만 해결책과 대안이 모색되는 과정이 민주적 규범과 부합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이거. 보장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민주적 규범은 어떤 거냐? 아까 민주적 가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지? 공익, 공동체, 그다음에 시민 정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지? 민주적 규범은 우리가 정의, 형평성, 공정성, 해결책이 정의로워야 돼. 해결책이 공정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이익을 갖다 줘야 돼. 해결책이 형평성, 사회적 형평에 부합돼야 돼. 그리고 이 논의되는 그 과정조차도 이러한 정의와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민주적 규범에 부합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무원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 앞에서 적은 이 큰 네 가지 역할, 공론장을 형성하고 공론장에 시민들을 참여하게 만들어 복돋아주고, 세 번째 그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대화 수기를 통해서 공유된 가치, 공통된 이익, 다시 말해서 공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공익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들이 민주적 규범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민주적 규범에 따라서 부합되게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자기네가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다 이거.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다. 그리고 시민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이 자신들의 상관이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시민들이 주인이고 시민들이 이 정부의 주인이고 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주인이고 소유자가 결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들이 주인으로서 소유자로서 나서서 직접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PS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퍼블릭 서번트야.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터, OPA에서는, 그지? 이런 단어 썼지, 그지?
단어가 변화된다 그랬지. 약간 변화돼, 그지? OPA에서는 공직자를 표현할 때 Public Administrator 이렇게 표현해, 그지? NPM은 Public Entrepreneur, 그지? 이렇게 표현해, 그지? 그 다음에 NPS는 Public Servant. 서번트란 말이 뭐니? 자기 하인이란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거야. 주인이고 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결정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도우미로서, 조력자로서 측면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거. 시민이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 OPA나 NPM 같은 경우는 그림을 차지하는 정치 체제에 있어서 핵심 행정 체제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공직자지, 그지? 시민은 뒷전에 있어. 근데 앞면으로 쫙 전면에 이제 무대 뒤에 있는 시민들이 전면에 딱 나와서 무대 앞으로 나가는 거야. 무대 앞으로 나와서 니네들이 결정해라, 이거. 우리가 도와주겠다. 더 이상 뒷전에 있는 게 아니야. 뒷전에 있는 게 아니야. 앞면, 전면으로 나선 거야. 이 공직자의 역할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거나 또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데 있다. 공직자 역할이. 봉사의 의미가 뭐죠, 여기서? 조력자로서 그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거. 서버야, 서버.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면 서버 있잖아. 서버의 역할이 하는 거야. 조력자의 역할이야.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공동체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측면에서 도와주는 그런 서버나 헬퍼에 불과하다는 거야. 공직자의 역할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하나 통제하는 역할. 이거는 어떤 관점에 공직자의 역할이 뭐냐?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다. 어떤 관점이 저렇게 보고 있지? OPA.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NPM은 고객한테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건 뭐야? NPM이지. 그래서 영어는 컨트롤링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스티어링으로 변하면서 NPS에서 와서는 서빙으로 변한다, 이거야.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왜 OPA에서는 OPA 공직자 핵심적인 역할에 공공서비스 제공과 통제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OPA에서 공직자의 역할은 뭐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지, 그지? 정치적으로 결정된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거지, 그지? 법과 정책은 누가 결정하지? 선출직 공자가 결정하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거, 그지? 정책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지. 정책은 그걸 분배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재분배 정책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니야, 그지? 정책은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아니야, 그지? 크게 나누지, 그지? 분배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은 뭐야?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거지. 규제 정책은 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게 뭐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하고 통제한다라는 거 같은 의미지. 이해돼? 이해돼?
분배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을 집행한다는 건 뭐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고. 규제 정책을 집행한다는 건 뭐야? 시민들의 행위를 통제한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시민이라는 단어 안 써. OPA에서는. 수급자. 공공 서비스의 수급자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컨트롤링에서 스티어링, 서빙인데 컨트롤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어. 뭐로 할 수 있을까? providing, rowing 그렇게 해도 돼. providing이라고 해도 되고 rowing이라고 해도 되고. rowing에서 스티어링에서 서빙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지. NPM에서 공직자의 역할은 뭐지? 고객의 선호를 촉진시켜주는, 고객의 선택을 촉진시켜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고객의 역할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 여기서는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공공 서비스의 수동적 수급자 혹은 고객이 아니라 정부의 주인, 소유자로서 행동해야 된다. 공공 서비스의 수급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지? OPA에서는 그렇게 수급자로서 행동해. 공공 서비스 수급자야. 시민의 역할이 수급자는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 그래. 클라이언트. 수급자 또는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 클라이언트에서 커스터머. 그래서 주인이다. 주인이다. 오너 이렇게 바뀌는 거. 주인이다 이제. 주인으로서 행동해야 돼. 수급자도 아니야. 수급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급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 주는 대로 받는 이런 거. 공공 서비스를 불만 없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연히 그 공공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여러분들 봐봐. 자, 전통적 행정에서는 법과 정책을 선출직 공직자가 만들지, 그지? 요 법과 정책은 국민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랬어. 국민들이 원하는 바야, 그지? 정말 원하는 거야. 원하는 것을 담고 있어. 이거를 집행한 거야. 집행해서 누구한테 이제 집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또는 통제하는 거, 그지? 통제해서 수급자들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이 되는 거, 그지? 이 공공 서비스는 어떻게 돼? 이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거지. 바로 원하는 거지, 그지? 불만을 나타낼 이유가 없지. 자기네들이 원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그러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준 거야. 수급자가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하등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받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 그러면 돼. 근데 이게 수급자의 의미야. 수급자는 전통적 행정에서는 시민들은 수급자로서 주어진 서비스를 그냥 왜냐하면 그 서비스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서비스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나의 필요가 해소돼.
그지? 그러니까 하등에 불만을 나타낸다든지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돼. 받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충족이 돼버려. 이미 그 공공 서비스 안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담겨져 있어. 100% 담겨져 있어. 수급자로 이제 보는 거야. 수급자가 공공 서비스를 받으면 그것이 애초부터 공공 서비스가 수급자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민은 받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객으로서 행동하는 거는 이제 NPM이지, 그지? 선택하는 거 고객. 시민한테 기대되는 역할. OPA에서는 클라이언트다.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 그랬지? 로열티라고 그랬어. 로열티. 그것이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로열티. 로열티. 가장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받으면 충성심을 갖고 시스템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저 공공 서비스 나의 이익을 충족시켜 주는구나. 그걸 믿고 그냥 받으면 돼. 사용하면 돼. 믿고 따르는 거. 그것이 이제 시민들한테 기대되는 역할이고 NPM에서 시민들한테 기대되는 역할은 고객이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기대되는 역할. 근데 NP에서 시민들한테 기대되는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 오너로서의 역할이 기대돼. 소유자로서 행동해야 된다 이거.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시민들은 정부가 내 것이거든. 내 것이야.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소유자라면은 참여해야지. 참여하고 누구한테 맡기냐 이거야. 내가 제일 내 것인데 내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내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 NPS의 그 옹호론자 중에 하나인 스티벌 거야. 스티벌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Government is Us야. 책 이름. 정부가 우리 것이란 말이야. 정부는 우리 소유다 이거. 소유니까 어떻게 돼? 소유자는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그 다음에 정부 공동체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정부 공동체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야. 공동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내 일. 내 일이야. 누구한테 남의 일이면은 뭐 맡겨도 되지만은 내 일이니까 내가 직접 정부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정치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일을 내 일처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부가 업무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져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 공동체 아니냐, 그지? 학교 공동체. 행정학과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학과 공동체가 안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뒷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뒤에서 이렇게 보고 누군가가 나서 주겠지. 이렇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안 돼, 보고 안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공동체 일을 내 일로 생각해서 그 공동체 일을 처리하는데 나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가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야 우리가 무슨 일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역할을 맡을래? 그러면은 우선 우리 한번 모여보자. 우리 행정학과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모여보자. 그러면은 안 모이는 사람 안 된다 이거지. 모여라 이거야 일단. 그리고 이런 일을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분담에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누가 할 사람 나서야 된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서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주인의 자세고 소유자의 자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막 나서는 사람 있잖아. 내가 회장하겠어. 이런 사람이 MPS에서는 요구되는 사람이야. 회장해서 이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MPS가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은 덕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된다 이거. 여기서 이제 단어가 그냥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시민으로서 시민한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덕 있는 시민이야. 덕 있는. 이걸 영어로는 virtuous citizens. 시민이 virtuous 해야 된다는 거. virtuous. 품격이 높아야 되나? 덕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품격 있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 시민은 품격 있는 시민으로 행동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민은 시민한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한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이 뭐냐? 다시 말해서 덕 있는 시민이라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액티브해야 된다. 액티브가 뭐야? 적극적이지. 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한번 모여보자. 그러면 1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한 30분 후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래도 적극적이지만은 덜 적극적이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두 번째, engaged. 참여해야 된다는 거. 이걸 engage라고 이 engage라는 단어하고 involve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야. 참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지? 나타난 다음에 그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일은 내가 하겠다. 원상 참여하면서 그냥 뒷전에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나한테 맡겨주라. 이게 engaged야. 근데 세 번째는 public spirited 돼야 돼. public minded 돼야 된다. 공공정신으로, 투철한 공공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public spirited 돼야 된다. public minded 돼야 된다. 참여하는데 내가 한번 모여보자. 그러니까 다 모였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브하고
인게이지 돼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행정학과 공동체에 내가 회장을 하지.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퍼블릭 마인드 되게 돼. 퍼블릭 마인드라는 건 어떤 걸까? 퍼블릭 마인드 되는 거. 여러 가지 타인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퍼블릭 스피리트 된 거야. 그다음에 공공 목표를 추구해야 되고, 사적인 목표가 아니라 공공 목표를 추구해야 돼. 이게 퍼블릭 스피릿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걸 단어로 영어 단어 쓰면은 caring. 이게 뭐지? 케어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sharing. 뭐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 우리 요새 그걸 많이 하잖아. 배려하고 나눔 정신. 나눔 정신이라는 게 쉐어링이야. 그다음에 sacrificing 이런 거지. sacrificing. 희생해야 된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뒷전에 두고 전체 이익 앞에, 전체 이익 뒤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sacrificing 해야 돼. 그게 퍼블릭 스피리트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MPS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뭐 10계명, NPM의 10계명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MPS의 7계명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MPS에 끝나면 이게 각각 하나의 챕터야. 그래서 그때가 설명할까, 그지? 이 챕터를 하나씩 할 거다. 한 챕터야, 이게. 7개 챕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 세 번째 빼버릴 거야. 이 세 번째 챕터의 내용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빼버릴 거야. 6개 챕터를 우리가 2시간 내지 3시간씩 잡아서 강의를 할 거다.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MPS의 이론적 뿌리. 이론적 뿌리가 4가지가 있어. 우리 신공공 관리의 이론적 뿌리는 우리가 크게 3가지 얘기했지, 그지? 공공선택론, 주인, 대리인 이론, 세 번째 관리주의, 뭐 네 번째 거래 비용 이론, 이거 얘기도 되는데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을 뺐어. 여기 신공공 서비스의 이론적 뿌리는 4가지야, 크게. 첫 번째는 민주적 시민론. 여기 적혀 있지? 민주적 시민론이야. 시민론, 시민의식 이렇게 하지 말고 민주적 시민론으로 바꿨어. 민주적 시민론. Theor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민주적 시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론. 그 다음에 조직 인문주의. 조직 인간주의. 그 다음에 신행정학.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한 4개, 5개 정도 돼. 그걸 하나씩 우리가 강의할 거다, 이거. 이거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야. 신행정학, 조직 인문주의. 이게 뭐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MPS에 뿌리고 있는 그 이론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그래서 그것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 지금. 그걸 다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이거.
5개 내지 6개 정도가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이론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민족 시민론이야. 민족 시민론은 민주주의 시민이 덕 있는 시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시민한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 통치체제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뭐야? 덕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 덕 있는 시민이 뭐라 그랬지? 딱 나와야 돼. 이제 액티브, 영어로 나와야 돼. 액티브, engaged, public spirited.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야. 이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관한 두 이론이 있어.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관한 두 이론인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공공선택론하고 신공관리론. 이게 지배적인 이론이야. 이제 메인스트림이야. 국가 사회 간의 관계에 관한 두 이론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시민론이고 다른 하나가 공공선택론하고 NPM이야. 공공선택론은 공공선택론의 가정, 다시 한번 하면 rational, self-interested, utility maximizing. 그지? 정부의 역할은 뭐라 그랬지? 시민들이 사익을 쉽게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 데 있다. 이제 이건 이제 팍팍 들어와야지, 그지?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시민들의 선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민주적 시민론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민족 시민론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샌달이야. 마이클 샌달. 샌달 그럼 쓰레빠가 아니죠. 이 민족 시민론은 마이클 샌달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는 뭐 요새 고등학생들 필독 도서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난번에 면접 해보니까. 민주적 통치 과정에서 액티브하고 인게이지 되고 퍼블릭 스피리트 가진 그런 시민이 무척 중요하다.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무지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대되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며, 그지? 이게 아까 적극적이고 참여하다. 적극적인 게 뭐지? 영어로는 액티브지. 참여하는 거는 인게이지드지. 앞에 다 나왔어. 나머지 항목은 뭐겠어? 퍼블릭 스피리트 돼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퍼블릭 스피리트 돼 있지? 편협한 사익을 넘어서 보다 큰 공익을 추구하고, 그지? 그 다음에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 좁은 시각이 아니라. 그리고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쇼텀이 아니라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broad and long-term perspective.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부분보다는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 그 다음에 그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서 도덕적 유대감을 가져야 돼. 공공선택이나 NPM은 그걸 요구하지 않지. 도덕적 유대감. 그러면서 제가 좀 주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 퍼블릭 스피리트 돼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돼. 공동체가 잘못 돌아가면은 남의 책임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정치적 이타심이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정치적 이타심과 공공정신과 공익추구. 정치적 이타심을 갖고 공공정신으로 이게 사실은 다 합쳐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까 퍼블릭 스피릿이라고 했지, 그지? 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이 세 개를. 정치적 이타심과 공공정신과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그냥 싹 빼도 돼, 요거는. 세 개는. 요거는. 정치적 이타심, 요거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이고, 퍼블릭 스피릿에 있다. 퍼블릭 스피릿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 요게 샌달, 요까지가 샌달이 얘기한 거야. 이거를 압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치적 이타심과 공공정신과 공익추구.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시빅 버추로 간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추어스 시리즈는 어떻게 해야 돼? 정치적 이타심을 가져야 되고 공공정신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고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기대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액티브하고 인게이지되고 퍼블릭 스피릿된 그런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정부를 운영했을 때 얻어지는 실익이 뭐냐?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 체제가 일체로 기능한다는 거. 일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한 몸으로서 기능하고 시민 개인이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인간으로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개인의 성장. OPA 단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지? 개인을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저해야 한다 그랬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의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시스템 전체가 사회가 발전하고 체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완성이 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민족 시민 이론에서는 시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만 공직자들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있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와 똑같아. 공직자들은 시민을 수급자나 고객, 유권자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취급해야 된다. 시민이 뭐지? 주인이지. 소유자로 취급해야 된다. 취급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통제하려 들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공유해라 이거. 그리고 시민들과 협력하면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과 협력이 가져들 위력을 신뢰해야 된다 이거. 시민들과 같이 일을 하면 짜증나. 시간이 지연돼.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협력은 공직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해서 사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협력적으로 이끌어 해결해야 된다. 시민들을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정부의 반응성 높아지지. 근데 정부에 대한 시민들이 정부에 갖고 있는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얻어진다는 거지. 이게 민주적 시민론의 요체야.
민족 시민론하고 MPS가 상당 부분 중첩하고 있다는 걸 알겠지, 그지? 예?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공동체론까지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겠어. 내일로 넘기겠어. 다음 우리 금요일 날로. 공동체론 요 이론 MPS를 구성하는 이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